네, 안녕하세요. 이찬영TV 이찬영입니다. 이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을 처음부터 파트별로 조금씩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 왜 인터넷보다 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챕터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러한 지식 습득의 수단보다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인 그 미디어보다는 콘텐츠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은 것들을 좀 얻게 됐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의 대중매체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의 대중매체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다. 여기서 이제 대중매체는 그 문맥상, 그 책의 논지상 컨텐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인 그 매체, 미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보다 그 미디어라는 그 형식 자체가 더 근원적이고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같은 컨텐츠라도 그것이 책이라는 형식에 담기면 언어의 바다를 찬찬히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가 되지만, 인터넷이라는 그릇에 담기거나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존재하면 제트스키를 탄 것처럼 컨텐츠에 겁만 핥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니콜라스 카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마셜 맥루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의 책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그런 아주 성부적인 말을 했죠. 미디어 자체가 당연히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메시지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콘텐츠를 담아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책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강점, 장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이 인터넷 만능 시대에 우리가 독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책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책은 독학자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임에 틀림이 없죠. 반대로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는 그런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의 대열에 또 오를 수도 없다는 말도 역으로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온라인을 기웃거리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책을 잘 골라서 그 책의 텍스트들을 진중하게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독서를 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4가지 장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잘 걸러진 지식 학습에 유용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뻔한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들도 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독서를 하는데 근원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부분 이제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폴리의 행복할 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독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떠올랐던 것보다 더 깊은 생각을 품게 해주기 위해 두뇌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시간이 바로 독서의 핵심에 있는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대충 하게 되면 이 연상적인 차원에서 발휘되는 그 책 읽는 두뇌의 그 심오한 생성력이 발휘되지가 않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제대로 좀 천천히 잘 습득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무슨 뭐 드라마 보듯이, 특히나 온라인에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스킵하면서 시청하듯 읽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좋은 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도 있죠. 어쨌든 독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뇌의 연상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창조적 생성력이 가동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제 왜 우리가 독서를 진중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독서와 달리 이게 시청하는 것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영상을 그 시청하는 속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다 프레임이 짜져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자에 의해서 그 속도가 이미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제작 단계에 있어서. 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플레이를 멈추고 잠깐 볼 수 있지만 극장 같은 데서는 그럴 수가 없죠. 플레이를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몰입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또 컨텐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책을 읽을 때처럼 책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거나 그렇게 내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그런 정신적 사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영화는 특히 영화를 보면은 영화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중간에 그냥 영화의 흐름에 온전히 나를 맡길 뿐입니다. 그렇게 잘 몰입하는 영화일수록 우리는 더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영화라는 매체와 그리고 또 이 책이라는 매체의 어떤 구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상상력이 향상된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생각의 경계가 확장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어떤 그 생각의 경계에 도달하고 급기야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통찰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지적인 쾌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소설가인 요슈타인 가하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철학 공부를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푹신하고 아늑한 토끼털의 안쪽 자리에서 벗어나 털의 가장 끝 아슬아슬한 그곳에 매달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일을 철학 공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뭐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서도 이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 또한 생각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일에 해당되죠. 다시 이제 아까 철학 공부에 대해서 묘사한 그 가하더의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독서로 낱말을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독서는 마치 푹신하고 아늑한 토끼털 안쪽 자리에서 벗어나 털의 아슬아슬한 끝자락에 매달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일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는 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끝자락에서 매달려 있다가 마침내 손을 놓고 내려와서 새로운 지역을 여행할 때 느끼는 경험, 그 짜릿한 경험, 그것이 이제 독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효용이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어떡하죠? 새로운 지역을 가면은 아름다운 풍광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멈추고
감탄하고 사진을 찍죠. 이제 그런 것이 뭔가 지적 통찰을 느낄 때 우리가 메모하고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을 읽다가 상상하고 잠시 음미하다가 밑줄을 긋고 또 필요하다면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얻은 통찰력이 나를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4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즉 상상력을 자극한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회차에는 두 번째 효용인 사고력 발달,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 그 다음에 잘 길러진 지식학습에 유용하다라는 부분, 이 3가지 또 특징을, 장점을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